오늘은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엑스포 말고 다른 프레임워크로 자주 언급되는 리비엑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시작부터 비교 기준을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엑스포는 리액트 네이티브 앱을 만들고 운영하는 도구 체인에 가깝고 리렉스는 UI를 그리는 런타임 자체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단순히 엑스포를 버리고 링스로 갈아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이트댄스가 왜 별도의 UI 런타임을 공개했는지, 실제 틱톡 쪽에서 어떤 표면에 쓰인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엑스포를 쓰는 개발자가 링스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엑스포는 리액트 네이티브 위에서 앱 개발 경험을 정리합니다. SDK, 라우팅, 개발 빌드, 빌드 서비스, 업데이트 같은 것들이 핵심입니다. 반면 링스는 리액트 네이티브 위에 얹힌 도구가 아니라 자체 엔진과 렌더링 모델을 가진 UI 런타임입니다. 리액트 리맥스를 쓰면 리액트 같은 개발 경험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리액트 네이티브가 아니라 링스 엔진의 네이티브 UI 렌더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둘을 같은 칸에 놓고 기능표로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가 흐려집니다. 일링스 공식 발표가 출발점으로 잡는 문제는 대규모 앱에서의 속도와 일관성입니다. 앱 안에는 검색, 쇼핑, 라이브, 이벤트 페이지처럼 성격이 다른 화면이 계속 생깁니다. 이런 화면을 플랫폼마다 따로 만들면 속도는 느려지고 한 번의 수정도 여러 팀과 여러 코드베이스에 퍼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웹뷰처럼 처리하면 네이티브 감각이나 초기 표시 속도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링스는 이 사이에서 웹 개발자의 생산성과 네이티브 UI의 반응성을 함께 가져가려는 시도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작성된 앱이나 화면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식 발표가 말하는 범위를 그대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링스는 틱톡이 점진적으로 도입했고 서치 패널, 틱톡 스튜디오 앱, 숍, 라이브, 디즈니백, 맷 갈라 같은 여러 표면에 쓰인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틱톡 전체가 링스로 다시 작성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규모 앱 안의 특정 화면, 특정 경험, 특정 비즈니스 서피스에 링스가 들어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해야 과장되지 않습니다. 엑스포의 장점은 런타임을 새로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를 제품으로 만들 때 반복해서 만나는 운영 문제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라우팅을 잡고 네이티브 설정을 구성하고 빌드하고 앱스토어에 제출하고 작은 수정은 업데이트로 배포하는 흐름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는 개발자 경험과 제품 운영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미 RN으로 앱을 만들고 있다면 엑스포는 그 앱을 더 안정적으로 굴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엑스포를 오래 쓰다 보면 엑스포 고와 디벨롭먼트 빌드의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엑스포 고는 빠르게 시작하기 좋은 플레이그라운드이고 디벨롭먼트 빌드는 내 앱에 필요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와 설정을 포함한 디버그 빌드입니다. 즉 엑스포는 네이티브를 숨기는 것만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내 앱에 맞는 네이티브 빌드를 만들고 그 안에서 JS 개발 흐름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부분이 링스와 비교할 때 엑스포의 현실적인 강점입니다. 엑스포의 Continuous Native Generation도 핵심입니다. 전통적인 리액트 네이티브 앱은 안드로이와 iOS 디렉터리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엑스포는 앱 설정과 컨피그 플러그인을 기준으로 네이티브 프로젝트를 필요할 때 다시 생성하는 흐름을 제공합니다. 이 말은 네이티브를 전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유지해야 하는 코드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링스가 UI 런타임의 선택지라면 엑스포는 리액트 네이티브 앱의 네이티브 프로젝트 관리 방식을 정리하는 선택지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배포입니다. 엑스포 쪽에서 EAS 빌드는 앱 바이너리를 만들고 EAS 업데이트는 네이티브 코드를 바꾸지 않는 JS와 스타일, 이미지 변경을 빠르게 배포하는 쪽에 초점을 둡니다. 이것은 앱을 실제로 운영하는 팀에게 굉장히 큽니다. 기술 선택은 렌더링 속도만으로 끝나지 않고 QA, 릴리스, 롤백, 앱스토어 제출, 인증서 관리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링스를 볼 때도 이 운영 영역은 아직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엘링스를 리액트 개발자가 만나는 주된 입구는 리액트 링스입니다. 문서에서는 리액트 링스를 링스의 공식 리액트 프레임워크라고 설명합니다. JSX와 컴포넌트라는 익숙한 모델을 유지하면서 결과는 링스 엔진의 네이티브 UI 명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리액트처럼 보이지만 리액트 DOM도 아니고 리액트 네이티브도 아닙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기존 리액트 지식은 도움이 되지만 런타임과 지원 API의 경계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리액트 링스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차이는 요소입니다.
웹의 div, span, img를 그대로 쓰는 대신 뷰, 텍스트, 이미지, 스크롤 뷰, 리스트 같은 랑스 요소를 사용합니다. 이 요소들은 각 플랫폼의 네이티브 뷰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뷰는 기본 컨테이너이고, 텍스트는 텍스트 표시 전용이며, 리스트는 대량 데이터를 위한 고성능 스크롤 컨테이너입니다. 웹 문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네이티브 UI 트리에 더 가깝다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레이아웃도 웹과 닮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링스 문서는 웹 레이아웃이 텍스트 중심인 반면 링스 레이아웃은 뷰, 텍스트, 이미지 같은 요소 중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를 뷰 안에 바로 넣는 식의 웹 감각이 항상 통하지 않고 디스플레이의 의미도 웹의 인라인과 블럭 개념과 다릅니다. 반면 플렉스나 그리드처럼 익숙한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 개발자는 빨리 적응할 수 있지만 브라우저라고 생각하고 쓰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린칙스의 흥미로운 지점은 CSS 감각을 꽤 많이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문서에는 셀렉터, 인라인 스타일, CSS 베리어블, 네스팅 같은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링스 전용 속성도 붙습니다. 이것은 리액트 네이티브의 스타일 시트만 떠올리는 개발자에게는 꽤 다른 경험입니다. 다만 CSS를 지원한다고 해서 브라우저의 모든 동작을 그대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링스는 앱 UI를 위한 제한된 웹 유사 모델로 보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스크롤은 실제 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링스 문서는 기본 뷰가 웹처럼 오버플로 스크롤로 스크롤되는 모델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대신 스크롤 뷰와 리스트 같은 전용 요소를 사용합니다. 스크롤 뷰는 비교적 단순한 스크롤에 맞고 리스트는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무한 스크롤처럼 메모리와 성능이 중요한 상황에 맞습니다. 이 부분은 링스가 웹 문법을 빌리지만 앱 UI 런타임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개발 흐름은 Create RSPD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npm run dev로 개발 서버를 띄운 뒤 링스 익스플로러에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RSPD는 RSpec 기반의 링스 빌드 도구입니다. 엑스포 고와 비슷하게 빠르게 화면을 확인하는 느낌은 있지만 내부 구조는 다릅니다. 엑스포 고는 리액트 네이티브와 엑스포 SDK 생태계의 플레이그라운드에 가깝고 링스 익스플로러는 링스 번들을 실행해보는 샌드박스에 가깝습니다. 겉보기 경험만 보고 같은 도구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제 링스의 핵심인 듀얼 스레드 구조를 봐야 합니다. 링스 문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메인 스레드와 백그라운드 스레드라는 두 실행 환경에서 돌아간다고 설명합니다. 메인 스레드는 화면 픽셀 파이프라인과 직접 관련된 작업, 즉 레이아웃과 렌더링, 일부 메인 스레드 스크립트를 담당합니다. 반대로 백그라운드 스레드는 화면을 직접 막지 않아도 되는 일반 스크립트와 작업을 처리합니다. 이 분리가 링스가 강조하는 성능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메인 스레드 런타임은 프림JS를 사용합니다. 문서상 프림JS는 링스에 맞게 설계된 가벼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고 퀵JS 위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메인 스레드는 특별한 위치에 있으므로 아무 API나 열어두지 않습니다. 렌더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무분별하게 넣으면 오히려 UI가 버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링스의 설계는 메인 스레드를 강하게 쓰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UI 작업만 제한적으로 쓰자는 쪽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 코드는 백그라운드 쪽에서 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구조는 메인 스레드를 계속 비워두어 터치, 스크롤, 렌더링 같은 사용자 체감 작업이 막히지 않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두 런타임이 항상 완전히 같은 환경은 아닙니다. 문서도 플랫폼별 엔진 차이와 런타임별, 지원 문법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링스에서 성능을 얻으려면 코드를 아무렇게나 옮기는 것보다 어떤 코드는 백그라운드에 두고 어떤 코드는 메인 스레드에 제한적으로 올릴지 설계해야 합니다. 일링스가 가장 강하게 내세우는 개념 중 하나는 인스턴트 퍼스트 프레임 렌더링입니다. 쉽게 말하면 페이지가 열릴 때 흰 화면이나 중간 상태를 덜 보여주고 첫 화면을 바로 보여주려는 방식입니다. 문서는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다면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첫 화면을 메인 스레드에서 직접 그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모바일 앱에서 체감 차이가 큽니다. 사용자는 0. 몇 초의 지연도 품질 저하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만 IFR은 마법이 아닙니다. 링스 문서도 번들이 동기적으로 로드되지 않거나 첫 화면의 핵심 데이터가 네트워크 요청처럼 비동기로 와야 한다면 IFR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점은 실제 제품에서 중요합니다. 모든 화면을 빠르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니라 첫 프레임에 필요한 데이터와 번들 준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링스의 장점은 런타임만으로 끝나지 않고 데이터 흐름 설계와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메인 스레드 스크립팅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크롤이나 제스처 이벤트가 메인 스레드에서 발생하고 이벤트 핸들러가 백그라운드에서 처리된 뒤 다시 렌더링으로 돌아오면 스레드 전환 비용이 생깁니다. 링스는 아주 일부 코드를 메인 스레드에서 동기적으로 실행하게 해서 이런 지연을 줄이려 합니다. 그래서 MTS는 모든 로직을 메인 스레드에 올리는 기능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제스처처럼 체감 지연이 큰 곳에 제한적으로 쓰는 도구입니다. 성능 이야기를 할 때는 느낌만 보면 위험합니다. 링스 문서는 FCP와 Actual FMP 같은 측정 지표를 제공합니다. FCP는 첫 콘텐츠가 그려지는 시점이고 Actual FMP는 실제 데이터가 화면에 의미 있게 나타나는 시점을 봅니다. 첫 프레임이 빠르더라도 실제 데이터가 늦으면 사용자는 여전히 느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은 엑스포와 직접 비교하기보다 링스가 어떤 종류의 성능 문제를 관찰하고 최적화하려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렌더 과정도 살펴볼 만합니다. 문서는 첫 프레임 렌더링을 로이드 번들과 페인트 중심으로 설명하고 내부에는 파싱, MTS 렌더, 리졸브, 레이아웃, 페인트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렌더에서는 리액트 랭스의 디프 결과가 포장되고 메인 스레드에서 파싱되고 엘리먼트 트리에 패치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런 설명은 링스가 단순히 빠르다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병목을 추적할 수 있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앱에서는 네이티브 API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링스의 네이티브 모듈 문서는 타입스크립트로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고 그 규격에 맞춰 안드로이드, iOS, 하모니 OS 쪽 구현을 연결하는 흐름을 설명합니다. 예제는 로컬 저장소 모듈을 통해 JS 코드에서 네이티브 저장소 API를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리액트 네이티브의 네이티브 모듈이나 익스포 모듈과 비교해서 볼만합니다. 핵심은 링스도 결국 호스트 앱과 네이티브 코드의 계약을 잘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링스의 현실적인 사용 방식은 새 앱 전체를 링스로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서에는 링스 뷰를 네이티브 뷰 안에 넣는 방식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링스는 기존 앱 안에 특정 화면이나 특정 서피스를 넣는 기술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틱톡 같은 대규모 앱에서 검색 패널, 쇼핑 화면, 이벤트 화면처럼 성격이 다른 표면에 적용했다는 설명도 이 모델과 잘 맞습니다. 즉, 링스는 그린필드 앱 프레임워크라기보다 호스트 앱에 들어가는 UI 런타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림렉스가 처음 공개됐을 때 버전이 1.0이 아니라 3.x였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공식 발표는 실제 프로덕션에서 사용하는 버전을 공개했기 때문에 3.x에서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데프리케이트할 레거시 코드와 API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장점과 리스크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장점은 장난감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서 쓰인 코드라는 점이고, 리스크는 오픈소스 생태계 입장에서는 아직 정리와 안정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로드맵을 보면 현재 링스가 어디로 가는지도 보입니다. 2025년 로드맵은 안정 릴리스를 빠르게 내고 안드로이드, iOS, 웹을 기반으로 오픈 하모니, 맥OS, 윈도우즈 같은 플랫폼을 넓히겠다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인푸트, 스와이페, SVG, 캔버스, 로티, 네이티브 내비게이션 같은 앱 수준 기능을 더 공개하겠다고 말합니다. 즉 현재 링스는 이미 쓰이고 있지만 공개 생태계는 여전히 빠르게 채워지는 중입니다. 이 점을 도입 판단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GitHub 릴리스 기준으로도 진행은 활발합니다. 2026년 3월 말에는 3.70이 최신 안정 릴리스로 올라와 있고 5월에는 3.8, 0-0 프리릴리스도 보입니다. 릴리스 노트에는 MTS, 텍스트 선택, CSS, 네이티브 모듈, 캔버스 윈도우사, 맥OS 쪽 작업처럼 엔진과 플랫폼 확장에 가까운 변경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API와 기능이 아직 빠르게 변하는 구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와 비교할 때도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링스는 리액트 네이티브의 브리지를 조금 빠르게 만든 버전이 아닙니다. 리액트 링스는 리액트식 개발 모델을 제공하지만 렌더링은 링스 엔진의 네이티브 UI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듀얼 스레드 런타임과 IFR, MTS 같은 개념이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가 링스를 이해하려면 컴포넌트 문법보다 먼저 런타임 모델을 봐야 합니다. 문법이 비슷해도 성능 모델은 다릅니다. 엑스포와 링스는 도입 목적이 다릅니다. 엑스포를 선택하면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전제를 유지하면서 빌드, 설정,
업데이트, 라우팅, 네이티브 프로젝트 관리의 비용을 줄이려는 선택입니다. 링스를 선택하면 특정 UI 표면을 별도 런타임에서 빠르게 그리고 여러 플랫폼에 공유하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잘 쓰고 있는 팀이 링스를 본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리액트 네이티브 앱 운영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특정 화면의 런타임 성능과 공유 전략 문제가 있는가? 이 질문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일링스의 첫 번째 장점은 초기 표시 속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벤치마크 숫자를 잘 뽑는다는 말보다 사용자가 화면을 여는 순간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빈 화면이 잠깐 보이느냐, 스켈레톤이 보이느냐, 아니면 첫 화면이 거의 바로 보이느냐는 앱의 품질 인상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링스의 IFR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다만 이를 제대로 쓰려면 첫 프레임에 필요한 데이터와 번들, 로딩 전략까지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제스처와 애니메이션 반응성입니다. 모바일 앱에서 가장 티가 나는 순간은 스크롤, 드래그, 스와이프처럼 손가락이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일행X의 MTS는 이 구간에서 스레드 전환을 줄이고 일부 이벤트를 메인 스레드에서 동기적으로 처리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대규모 앱의 복잡한 화면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이 복잡해질수록 이벤트 처리 지연은 더 쉽게 체감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웹 개발자에게 익숙한 감각입니다. JSX, 컴포넌트, CSS 셀렉터, 클래스, 스타일 같은 개념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의 스타일 모델이 익숙하지 않은 웹 개발자라면 링스가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웹을 그대로 앱에 넣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소, 레이아웃, 스크롤, 런타임 제약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장점은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고 착각하면 안 되는 점은 브라우저 호환 레이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점은 기존 앱 안에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링스 뷰를 네이티브 뷰에 넣고 네이티브 모듈로 플랫폼 기능을 연결하는 모델은 브라운필드 앱에 잘 맞습니다. 이것은 틱톡처럼 이미 거대한 네이티브 앱이 있고 그 안에 여러 팀이 만든 화면을 계속 추가해야 하는 조직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새 앱 전체를 바꾸기보다 특정 표면부터 공통 런타임으로 옮기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은 엑스포보다 튜얼이나 미니 앱 구조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엑스포는 리액트 네이티브 생태계 안에서 이미 오래 운영된 도구와 문서, 라이브러리 호환 경험이 있습니다. 링스는 바이트댄스 내부에서 실제로 쓰였다는 강점이 있지만 공개 오픈소스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젊습니다. 로드맵에 올라온 기능들이 아직 채워지는 중이고 릴리스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실무에서는 이것이 곧 문서 빈틈, 커뮤니티 답변 부족, 예제 부족, 버전 변화 대응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도 런타임은 단순히 패키지 호환성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리액트가 만든 엘리먼트 트리가 리액트 네이티브 렌더러를 거쳐 섀도우 트리로 들어가고 커밋과 마운트 단계를 지나 호스트 뷰 트리에 반영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스레드와 UI 스레드가 나뉘지만 기본 모델은 리액트 네이티브 렌더러가 네이티브 뷰 트리를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리눅스는 이와 다르게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메인 스레드와 백그라운드 스레드라는 두 실행 환경으로 나뉩니다. 첫 화면에 필요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으면 메인 스레드에서 첫 프레임을 동기적으로 그릴 수 있게 설계하고 일반 로직은 백그라운드 쪽에 두면서 터치와 스크롤처럼 하면 픽셀 파이프라인에 가까운 작업만 제한적으로 메인 스레드에 올립니다. 그래서 차이는 설치 가능한 라이브러리 목록보다 어떤 코드가 어느 스레드에서 실행되고 이벤트와 렌더 패치가 언제 화면에 들어가느냐에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운영 도구입니다. 엑스포를 쓰는 팀은 EAS 빌드, EAS 업데이트, 서밋, 메터데이차, 라우터 같은 주변 도구까지 함께 얻습니다. 리눅스는 UI 런타임이기 때문에 앱스토어 배포, OTA 업데이트 정책, CI/CD, 크래시 분석, 버전 롤백 같은 운영 체계는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물론 큰 조직은 이 부분을 자체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팀이라면 엑스포가 제공하는 통합 운영 경험을 잃는 비용이 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팀에 링스가 맞을까요? 첫째, 이미 큰 네이티브 앱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서피스를 빠르게 추가해야 하는 팀입니다. 둘째, 초기 표시 속도와 제스처 반응성이 실제 비즈니스 지표에 영향을 주는 화면이 있는 팀입니다. 셋째, 웹 개발자와 네이티브 개발자가 함께 움직이면서도 UI, 런타임의 제약을 감당할 수 있는 팀입니다. 이런 조건이면 링스는 단순한 새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앱 안의 화면 생산 방식을 바꾸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리액트 네이티브 앱을 빠르게 만들고 출시해야 한다면 엑스포가 여전히 더 현실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앱의 대부분이 표준적인 네이티브 화면, 서버 API, 푸시, 인증, 앱스토어 배포 흐름이라면 런타임을 새로 선택하는 것보다 운영 도구가 더 중요합니다. 엑스포는 개발 빌드, 프리빌드, EAS 빌드와 업데이트까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개발자나 작은 팀이 링스를 엑스포 대체제로 곧장 선택하는 것은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링스를 검토하기 전에 질문을 몇 가지로 줄여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앱에서 첫 화면 지연이나 제스처 지연이 실제로 문제인가? 둘째, 그 문제가 리액티 네이티브 최적화나 네이티브 코드 개선, 엑스포 개발 빌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가? 셋째, 특정 화면을 공통 런타임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는가? 넷째, 첫 프레임 데이터, 메인 스레드 스크립트, 백그라운드 작업, 네이티브 모듈의 경계를 팀이 설계할 수 있는가? 다섯째, 이 런타임을 넣은 뒤 빌드와 배포, 모니터링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가 많을수록 링스는 더 현실적인 후보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링스를 엑스포의 대체제로만 보면 비교가 어긋납니다. 엑스포는 리액트 네이티브 앱을 제품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도구 체인이고, 링스는 바이트댄스가 대규모 앱의 여러 UI 표면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 공개한 별도 UI 런타임입니다. 핵심은 리액트 문법을 쓰느냐가 아니라 코드가 어떤 실행 환경에서 돌고 첫 프레임과 이벤트가 어떤 경로로 화면에 반영되느냐입니다. 링스의 장점은 초기 표시, 제스처 반응성, 듀얼 스레드 구조, 기존 앱 안의 부분 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 생태계와 운영 도구는 엑스포보다 덜 성숙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질문은 엑스포를 버릴지가 아니라 우리 앱의 런타임 수준의 대안이 필요한 화면이 있는지입니다.